안녕하십니까. 이족실의 김진애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입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맞춰서 수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땅 위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권은 이제 그거죠. 타인의 땅을 받고 자기의 땅을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용익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는 게 용익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고, 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등기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전세인 경우에는 채권으로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해서 확정 판결을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최장 10년을 넘어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보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그거는 민법 제3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자는 6개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든 사람은 1개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전세권 기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건물에 전세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기간의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에 대해서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내용증을 보내시면 이걸로 해서 이제 전세권이 이제 해지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시면은 무시적 인신으로 해서 그냥 그 전세권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그거죠.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전세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료 전에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계약 의사표시 안을 했어요. 근데 그 경우와 그 다음에 전세 등기를 했어요. 전세 등기 하면은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똑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수의 전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경매 절차에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순위 세입자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동안에 전세권을 주장해서 목적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입자는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만기가 되면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번을 보시면요, 소멸되는 전세권입니다. 소멸되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설정된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말소 권리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중 옛날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 사건은 경매 등기일 6개월 이전에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다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와
전세기간 만료된 후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전세가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세기간 만료되는 경우도 전세권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법률 적용해서는 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 채권에서 제출한 경우도 전세권이 성립한 거고요.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잉여주의와 그러니까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선택 등에 대해서 보시면 매각 부동산 외 모든 저당권은 소멸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기준해서 그게 전환되는 거죠.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멸한다. 경매를 통해서. 근데 외의적으로 근데 앞서면은 만약에 앞선다 하면은 인수주의인데 근저당을 기준해서 말소 기준에서 이후면 모두 다 소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이전에 설정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등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딱 4가지만 매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세권의 배당 범위를 보시겠습니다. 전세권의 배당 범위는 단독주택 등 전세권이 설정된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부분에 미친다. 건물 부분만 된다는 거예요. 건물 부분만.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설정된 전세권의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 아파트의 그 경매 나온 일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101호면 101호, 202호면 202호, 그 전세권은 전유 부분에 종된 권리인 대지권까지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깔고 있는 그 면적까지 미치고, 근데 건물 경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을 가진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땅까지 다, 경매를 통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경우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의 이제 어느 부분에만 전세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한 경우 때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냐면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거든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누가 해요? 세입자가 경매할 수 있죠. 경매. 그 다음에 전세권의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임차 물건만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인께서 경매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할 것이 아니다. 그죠? 전세권자가 약간의 수고를 들여서 집주인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가지고 건물 전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돼.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임차 부분만 경매가 되고요. 나머지 거기가 미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보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을 상대로 이제 그 청구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했을 때는 모두 다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강제금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관련 판례를 볼게요. 저당권보다 빠르고 전세권보다 늦은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찰자한테 집을 안 나가는 경우에요. 전세권 A가 있고 임차권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C가 있고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세 들은 사람의 홍길동, 임차인의 B, 임차인의 B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등기한 홍길동,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을 들어간, 그러니까 방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방 건너방 전부를 차지한 A, 그 다음에 임차인 또 거기에 또 임차인 B, 그 다음에 저당권자 C, 저당권이 경매된 경우, 그러니까 은행에서 또 경매를 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의 점유 부분과 임차인의 부분이 다르다면, 즉 전세자는 2층을, 임차인 1층을 점유하고 있으면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가 점유하는 미침.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그러니까 전세 등기한 사람이 2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1층을 했으니까 건물 전체인데 방을 나누는 게 아니고 전세권자가 2층을, 그 다음에 임차인이 1층을 했으면 따로따로잖아요. 그 효력은 전세권자 전면 부분에만 미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럼 어디가 미쳐요? 2층만 미친다는 거예요. 2층만.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 그러니까는 2층만 경매가 되고 2층만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되는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2층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 1층만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세가 다른 부분 점유한 임차인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전세권자는 2층만 주장을 하는 거죠.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임차인은 1층만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2층과 1층은 따로따로 안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선순위 세입자 A, 그 다음에 은행 B, 근저당권자 B, 그 다음에 곧 은행 다음에 전세권, 그러니까 등기한 사람, 전세 등기한 사람 A, 그 다음에 저당권 B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거죠. 대항력 있는 A랑 그 다음에 전세권 있는 A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B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 가치는 A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항력을 가지고 전세권도 있다는 얘기죠. 인천 A가 근저당 설정 후에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있어요. 홍길동이가 대항력을 갖췄어요. 전세권도 앞서요. 그러니까 전입을 했다는 거죠. 전입. 그 다음에 저당권 B, 그러면 뭐예요? 저당권 B는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 A라는 건 뭐예요? 그 후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경매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은행이 경매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B의 경매신청에 대해서 전세권으로 2순위 배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을 전액해주지 못한 경우에 그 부분만큼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대항력 있는 그 A가 만약에 1억에 만약에 전세를 들었어요. 근데 저당권자가 5천만원 이제 경매를 쳤어요. 5천만원이 있다고 경매를 쳤어요. 그러면 전세권, 근데 나중에 이제 A가 불안해갖고 저당권 있으니까 나 전세권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당권 B가, 그러니까 뭐 은행이 경매를 쳤어요.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돼요? 그 보증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 어떤 경우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순위로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항력은 낙찰자 주장하는 거지, 저기한테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매 배당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못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배당을 못하죠. 그러면은 낙찰자가 물어준다는 거죠.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그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제 임시등기를 얘기합니다. 임시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가등기는 매수한 부동산 이중매매나 물치기와 관계시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뭐냐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고 A라는 사람의 부동산에다 가등기를 등기를 하면, 만약에 그 A라는 사람의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고 채무자도 불리한 법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같은 신중을 기해서 가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도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요, 이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상권을 가등기했다. 그러면 지상권을
그 지금 현재 지상권은 아니지만 만약에 차후에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지상권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고, 지역권 등기를 가등기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약속을 이행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권을 가등기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원래는 순위보존 취지였지만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도 이전되고 전세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고 지상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본래의 가등기 매매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약속을 해태하면 내가 이행해버리는 그런 일종의 강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유권을 뺏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담보가등기는 뭐냐면 무조건 배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담은 목적으로 있는 가등기인데, 무조건 돈을 안 갚으면 뭐냐, 나는 배당을 통해서 변제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매가 들어갑니다. 이게 경매가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가등기라는 거 뭐냐면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뺏겠다는 뜻인데, 담보가등기는 뭐냐면은 경매를 쳐서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내가 그 배당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부수적인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